반갑습니다. 네. 저를 처음 뵙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아마, 한국에서 원불교는 이제 태어난 지가 103년째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성 종교에 비해서 비교하면 아주 걸음마 단계이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아는 사람은 또 알기도 합니다.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4대 종교의 하나로 저희들이 함께 참여해서 당시 검색 순위 1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세계 22개국의 원불교가 나가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출발한 종교고요. 자, 오늘 증문즉설이라고 해서 질문을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풀어달라 그랬는데 사실 질문 하나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짧게 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한 사람 정진호인가요? 네. 용감하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염주입니다. 질문이 확실치 않는 미래를 대하는 현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미래가 참 불확실하잖아요. 이 현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해야 하냐. 사실 질문이 좋은 질문인데 조금 범위가 크기도 하죠. 그죠? 예. 그런데 미래는 오지 말하게도 올 것이고요. 그죠? 과거는 지우고 싶어도 지나왔을 것입니다. 이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얼굴을 보면 다 다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엄마가? 아버지가? 예. 사실은 종합이죠. 그죠? 그래서 현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를 통해서나 개인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과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이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겨울이 앙상한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느새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아 올라오듯이 우리가 사람이 생을 마감하면 다시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새로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미루어볼진된 현재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과거 수많은 세상의 축적된 결과가 지금 본인의 현재다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들 불과 몇억 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사자하고 겨루어야 해요. 호랑이하고도 겨루어요. 겨뤄서 주로 당하죠. 사람이 이제 불을 쓰고 언어를 쓰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직립보행을 하면서 사람이 미숙아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어릴 적에 많은 그 공동체 생활에서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다른 동물의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생존 경쟁의 그런 파워가 서서히 최상위층으로 올라가게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는 수많은 과거의 종합이 현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잘못된 그 생각으로 놓고 보면 제가 옛날에 태국에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참다 이게 이제 계층이 이렇게 인도도 카스트제가 있잖아요. 계층이 중간 정도 된 사람들이 애지가는 건 받아들여요. 어떤 윗사람이 뭐라고 해도 받아들이다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으면 인과고 뭐고 모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이씨. 보고 받아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인과를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냐면, 과거에 이것이 운명적으로 있었으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과거도 이 순간의 모임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동시에 미래도 이 순간순간의 모임이 바로 미래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면 진리는 이 순간 엣지에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마음의 실체입니다. 이 순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순간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웃기죠? 분명히 내 마음인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면서 아닌데 하면서 이거 해야 하는데 저거 하고, 저거 해야 하는데 이거 하고. 왜?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언제부터 내 마음인지, 내 마음 어떻게 생겼는지,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마음은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현재의 마음가짐은 먼저 이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았다고 해서 또 마음대로 되냐? 아니에요. 그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단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종교는 인지하면 됐어. 믿고 알면 됐어. 이제 미래 시대의 종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생활 속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지키고 쓸 것이냐, 즉 내가 신앙과 수행이 하나로 만나져서 생활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이게 미래 종교의 가늠이 될 것입니다. 성패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현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마음을 알아서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키고 단련해서 이 마음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쓸 거냐. 그래서 이것을 원불교에서는 법력이라고 합니다. 법력, 마음의 힘, 마음의 힘. 그래서 초반에는 막 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면 그 소가 그려져 있어. 이렇게 대웅전이나 뭐 대웅보전 막 이런 데 보면 소가 옆에 벽에 그려져 있죠. 그 소가 뭐냐? 소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소가 막 농작물을 헤치고 다녀. 그러다가 코를 탁 뚫죠. 코를 뚫는 게 뭐예요? 이게 신앙에 접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주인이 막 끄니까 아프다고 아파 그러죠. 쉽게 말해서 법으로 길들이니까 과거의 습관과 욕심이 야 하지마 과거 이게 편한데 왜 하려고 그래 하면서 막 하는데 또 법에서는 아니야 한번 해봐야 하면서 싸우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가 서서히 길들여져. 그게 마음소야. 마음소.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는 이 농작물을 해치지 않고 자연과 하나 돼서 그 소가 오히려 농사에 도움을 주고 때로는 피리 비는 그 아이와 함께 노는 그 소로 바뀌듯이 우리의 마음 공부를 수행을 통해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서서히 마음의 힘이 바뀐다. 미래는 알아야겠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어지겠습니까? 물론 AI가 어떻게 되는지,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되는지, 미래 우리 인구가 어떻게 바뀌면서 나중에 직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은 물론 미래학자들을 통해서나 또 우리도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현재의 모임이 미래일 것이고 이 현재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거냐 저렇게 될 거냐는 바로 누가 만든다? 내 몸과 마음이 만드는 거다. 오늘 지금 여기 오셨지만 누가 가라겠어? 친구가 소개했지만 사실은 내가 내 마음속에 동의했잖아요. 뭐 빚을 져서 왔던가 해가는 뭐 사준다니까 왔는가 아는가를 몰라도 그러니까 동의했기 때문에 왔다. 무엇이? 마음이. 그러니까 몸이 따라오셨잖아.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의 선택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choice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구승이 누구시죠? 그래요? 어디 가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목이 저는 자존감이 좀 낮습니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사실 이건 본인의 질문이지만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 뭐 해가지고 심리학이나 아니면 여러 코칭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도 나왔는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면서 맨날 코미디 프로에 나왔는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몰라? 세대가 다른가? 그런 거 있어요.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7걸음인가 뭐 걸으시고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랬대요. 이 답이 이거예요. 오늘 질문의 답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연마하셔서 헤드컷 얻으시면 요건 확실하게 토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하면 너무 좀 폭력이겠지. 뭐 맛배기를 좀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다시 떠보시죠. 다시 한번 감아 보실래요? 다시 떠보시죠. 자, 눈을 뜨면 이 현상의 이렇게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눈을 감으면 현상의 세계는 마음으로는 생각할지는 모르나 안 보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라는 것은 보이는 나가 있고 볼 수 있는 나가 있고 볼 수 없는 나가 있습니다. 나는 일단 나라는 것에서 구분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무형의 나와 유형의 나, 그 다음 작은 나와 큰 나, 그리고 거짓의 나와 진짜 나, 이런 여러 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냐 진하냐 소하냐 대하냐 또는 인자하냐 유하냐 무하냐 이런 것이 이 불교의 큰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왜 가물하겠냐, 이 가문 세계는 너나가 없는 세계예요. 응? 너나가 없었잖아. 가무니까 눈만 탁 뜨면 너나가 이렇게 쫙 나타나는. 많은 사람은 나타난 이 나만을 나로 알고 눈을 감았을 때 분명히 내가 있는데 함께 있거든. 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라는 것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진짜 자존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자는, 여기의 자존감은 자타불이의 자예요. 자타가 하나인 자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그랬더니 불이가 독이거든. 독존이거든.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 원불교에서는 만세멸도 상동로다 그랬습니다. 만세 멸도가 되더라도 항상 홀로 빛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참나다. 참나다. 이 참나야말로 진하여 대하여 이 참나야말로 무하더라.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정말로 이 현상에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이 두 눈을 통해서 불의의 세계, 즉 양쪽을 다 보는 세상, 그런 눈이 생기게 된다. 여러분 원불교 공부하시면 이런 눈이 떠집니다. 정말요. 제가 자신있게 말해요. 마치 어떤 사람이 그래, 종교는 뭐 액세서리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중에 하나가 있냐. 그것은 비판적 시각에 액세서리 같은, 종교라는 건 액세서리 같이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되고 뭐 여기저기 되고 안 다녀도 되고 뭐 액세서리 차고 댕겨도 안 차고 댕겨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교의 본래는 뭐냐면 무종교가 종교야.
즉 종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안내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종교인 거죠. 종교를 위한 종교는 종교가 아니야 원래. 우리의 삶을, 즉 나의 삶을, 우리 전체의 삶을 어떻게 가장 낙원으로, 파라다이스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달으신 성자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가신 것이 비로소 신앙단체이고 수행단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이 자타를 넘어서면, 그리고 오히려 이 자존감에 자기라는 것에 작은 나를 놓아버렸을 때 오히려 이것은 높일 수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질문 패스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더 알라면 알아서 올라면 오고 말라면 오고 알아서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전지혜. 네. 자, 제가 오늘 질문을 보니까 참 우리 현대인들이 뭐 요새 뭐 3폰이 5폰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여러 마음이 제가 듭니다. 오늘 이 주제도, 질문도 스트레스를 받는 줄도 모르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줄도 모르게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그러면 제가 푼 걸 이야기하면 간단하겠네. 제가 어떻게 푸는가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그냥 일반인은 이렇게 풀어. 한 잔에 전화해. 야, 그놈이 이러더라. 에이씨, 여행사에 전화해. 어디 좀 얼마요? 몇 박 며칠에. 아니면 강원도 바닷가에 갔다 와. 되게 그렇게 풀지요. 술 먹고 풀어봤자 그 순간 풀린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눈을 깨고 났더니 속만 쓰려. 바닷가에 갔다 왔더니 자연 좋다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네. 돈은 나갔네. 네. 돈 안 들고 스트레스 푸는 길도 있다.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때로는 좋은 책을 보는 것도, 좋은 멘토를 만나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자기가 풀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의 원리를 제가 오늘 좀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은 세 가지 입체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여기 나타난 마음이에요. 뭐 스트레스만 바뀌어서 때로는 뭐 기분 좋을 때도 있겠지.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겠지. 때로는 슬플 때도 있겠지. 때로는 화날 때도 있겠지. 때로는 분할 때도 있겠지. 때로는 무서울 때도 있을 거예요. 너무 괴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타난 마음 옳시다. 그러면 마음의 세계는 나타난 마음만 있느냐? 이 나타난 마음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변화하더라는, 변화하다. 시간이 가서 잊어버려서 변화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나와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바뀌면서, 현실이 바뀌면서 마음이 그것만이 아니었네 하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마음은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스트레스가 나오기 전 마음이라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언제부터 있었냐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있었느냐? 아니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느냐? 이것을 수심결에서는 공안안추라고 그랬습니다. 스트레스를. 공안안추라. 뭐냐면 뿌리도 없는 나무라 그래서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빈 가운데 허공꽃이라 그래요. 허공꽃이 어지럽게 핀다. 이게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사실은 알고 보면 뿌리가 없는 것이.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는 꼭 뿌리가 있는 것 같거든. 사실은 뿌리 없는 스트레스 올시다. 그래서 이 빈 마음, 스트레스가 본래 없는 텅 빈 마음, 이 자리가 내 본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마음만 살 수 없잖아.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온갖 감정의 실정 세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빈 마음이 채가 되어가지고 이 나타난 마음들을 운용해갖고 잘 기쁘고 슬프고 거기에 적절하게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감정에 놀아나? 그러고 참 건들지 마, 나 지금 이런 상태야.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버, 감정의 주체자가 아니라 감정의 노예로 살아볼 수가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나타난 그 마음도 언젠가는 변화하는 마음이요, 더 나아가서는 본래 없었던 마음이라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이제 수양을 통해서, 기도나 또는 어떤 좌선이나 참선이나 아니면 어떤 연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헌배를 통해도 좋아요. 이런 여러 가지의 수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고 보면 이것이, 아하, 이것이 잠깐 마치 저 하늘에 구름같이 잠깐 나타난 마음이구나. 그러면 이것은 왜 있어졌을까? 언제부터 있어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찾아보고 때로는 묻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는 어느새 본래 없었기 때문에, 씨가 없었기 때문에,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라지니도 모르게 사라지는데, 이게 착시 효과입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가 또 올라왔어. 그것은 저리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계속 있는 것 같거든. 그게 속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올라올 뿐인데 다 달라. 그렇게 살인마도 말이죠. 응? 이번에 토막 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잠잘 때 한번 보세요. 나는 토막 살리는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리고 자는가. 편하게 자. 왜? 그 나쁜 마음도, 그 못된 행위를 했던 그 사람도 본래는 그런 게 아니야. 한 마음, 뭔가 화가 났거나 욕심에 그냥 가려버렸던가, 뭔가 그냥 어딘가에 끌려서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본래 그런 마음은 아니다. 그래서 본래 스트레스라는 것은 본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다. 이 마음을 아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오케이?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의 세 가지 입체적인 모습이에요. 이 마음이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야. 스트레스 없는 마음도 있고 그 스트레스가 변하는 마음도 있다. 이 세 가지를 입체적으로 좀 같이 봤으면 좋은데, 그 중에서 이 없는 마음이 체가 돼서 이것을 잘 부렸어야 한다. 부렸어야 한다. 이게 원불교의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의 원리요, 마음 공부다. 질문이 엄청 기네. 신훈재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네, 나오세요.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구의 추천으로 이번 초대법회에 오게 된 사람입니다. 질문만 하라니까 별소리 다 써놨네. 최근 저희 회사의 대대적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저희 과의 인원이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있던 저는 졸지의 과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되는데, 저도 사실 온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6월에 와 지금까지 2달 되었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서 과의 약 50% 업무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울컥하는 마음이 솟구치고 농담 삼아 저희 정비 하역장으로 뛰어내리고 싶다고 말하는데, 최근엔 심각하게 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위로를 얻고자 하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겁나게 친절해. 본인이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업무가 이렇게 과대하게 오다 보니까, 아직 다른 분들은 업무에 모르고 하다 보니까 더 하게 되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 몇 가지만 내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은데, 이걸 통해서. 여기 대학원생 있나요? 대학원생들이 주로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 교수님은 우리한테 일 다 시킨다. 이게 착각입니다. 본래 일이 많아. 본래 일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본래 일이 적다고
바래고 또는 많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회사에서는 100만 원을 주면 300만 원, 최소 300만 원치는 일을 해야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회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야 겨우 회사는 운영돼요. 겨우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영자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노동자 입장도 또 생각해보고 강자 입장도 생각해보고 약자 입장도 생각해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기회다. 빨리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냥 뺑칠 기회다. 그게 아니라 좋은 기회다. 뭐냐? 빨리 일을 더 파악하고 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좀 웃긴 말 같으면 복지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다 복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남이 복 받을 때는 부러워해. 그런데 결정적일 때 자기가 복을 지을 때를 당해서는 어떻게 해버려? 김건모의 핑계 노래를 부른다. 응? 지을 때를 당해서는 딱 핑계를 대고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어쩌고 저래서 어쩌고 나만 왜 하냐. 막 세상에 날고 보면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힘이 세다면, 즉 자력이 강하다면 이건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문자를 서로 처음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는 분 있으려고 모르는 데니스 홍이라고. 데니스 홍 몰라? 데니스 홍이라는 사람이 이 옛날에 그 컴퓨터로 아니 로봇을 만드는 분이죠. 로봇. 옛날에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지금 UCLA에 있다가 버지니아 공대 쪽으로 옮겼던가? 그냥 그래요. 이분이 근데 그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멘토 교수가 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절망감을 느꼈었죠. 근데 이분이 최근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는 그것이 너무 은혜였습니다. 로봇도 사람도 넘어질 때 오히려 배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그 현상은 현상일 뿐이더라. 이분은 멘토 교수한테 자기가 개발한 로봇을 뺏기고 거기서 잘리고 나가서 다시 이 사람은 박사 그래도 학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가서 다시 연구를 해서 그동안에 이게 서서 양발로 걸었던 로봇을 우연히 펜싱을 하고 아까 이렇게 무용과 나온 사람이거든. 무용한 사람을 봤더니 발레리나를 봤더니 두 발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펜싱한 사람 이렇게 쓰죠. 발레한 사람 또 보면 이렇게 하거든. 이걸 본 거야. 그래서 로봇을 일자다리를 만들어야겠다. 앞뒤로 이렇게. 그리고 몸체를 정육각형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대히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로봇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하나만 더 그러면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디즈니 회사 알죠? 디즈니 회사 알아? 제가 미국에 올랜도를 간 적이 있어요. 디즈니 거기에 가면 거기 구경을 하면 일주일 걸립니다. 7군데를 가요. 제가 6일 동안 그거를 우리 3명 교우가 존스 홉킨스에 있을 때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주차장만 해도 끝이 안 보여. 그런데 제가 디즈니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디즈니는 원래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세운 회사입니다. 이분이 원래 그 토끼 캐릭터라고 오스왈도라는 그 토끼 캐릭터를 원래 해가지고 같이 어떤 분하고 했어요. 근데 그 프로듀서가 이 사람을 또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절망감이 들었었어. 그런데 다시 펜을 들고 다시 이 사람이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토끼의 귀때기를 짧게 하고 동그랗게 딱 그려갖고 미키 마우스를 그려버린 거예요. 더 히트를 해버렸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 디즈니가 여러분 뭐 영화도 많이 봤겠지만 픽사도 인수해버렸고 지금 마블 코믹스라고 거기도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제가 볼 때 이번에 축구도 했잖아요. 뭐 아시안 게임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 심판이 판정을 잘못해서 우리가 졌다.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족탈불급이라고 실력이 확실하게 차이나 버리면 심판이 장난을 치고 싶어도 뒷돌을 받고 장난을 치려고 하는데 칠 수가 없습니다. 뭔 말 이해하세요? 내가 자력이 있어버리면 아까 잘리든 내 정보를 강탈당하든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내가 자력이 있다면 회사에서 나에게 일이 몰려오든 안 몰려오든 내가 쫓겨나든 상관이 없다. 여러분은 젊어.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젊은이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 실패와 좌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그게 바로 용기를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젊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용기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꿈을 가진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꿈은 뭐냐? 꿈이 아닙니다. 꿈은 바로 한마음 단단히 먹는 것이고 그 단단히 먹은 것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이고 그것은 반드시 합리적이라면 이치에 맞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왜? 나라는 존재는 아까 본래 이 마음이 있어서 얼마든지 이 빈 마음에서 나타날 때 모든 것이 내가 힘만 있다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내 안에 풍부되어 있어. 이게 자존감이라고. 여러분 실패한 사람 세 사람한테 들어보세요. 전부 안 된다는 소리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고개를 까딱까딱 동의한다면 그 사람도 확실히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실패 괜찮습니다. 실패하면 뭐하죠? 성공하면 행복하고 실패하면 배우는 거예요. 젊은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나 그만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미안하네. 다른 분들은 다음 기회에 감사합니다.